안녕하세요. 저는 시스템경영공학부 유태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유신 교수님과 함께 부경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부 그리고 저희가 다루고 있는 전공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의 전공과 저희의 학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 학부에서 다루고 있는 시스템경영공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작으로 전공 교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부의 명칭은 시스템경영공학부고 그래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전공의 명칭은 시스템경영공학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이름만 들어서는 우리가 무엇을 다루는 학문을 공부하고 우리 학부가 무엇을 하는 학부인지 아마 쉽게 상상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학 계열에는 다양한 전공과 다양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기계공학도 있고 전자공학도 있고 컴퓨터공학도 있습니다. 이런 이름들만 이름이 익숙한 학과나 전공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보고도 우리가 쉽게 어떤 분야를 다루고 있는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 경영공학은 그게 익숙하지도 않고 직관적으로 잘 상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시스템 경영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에 따라서 또는 학교에 따라서 그리고 심지어는 시간과 시점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려져 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산업공학이라고 불리고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시스템공학, 어떤 학교에서는 또 경영공학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쓰여왔고 대표성 있는 이름이 바로 산업공학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시스템 경영공학의 전신은 산업공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 산업공학이라고 하는 이 가장 대표성 있는 이름도 쉽게 일반 사람들이 어떤 분야를 지칭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애매한 개념일 수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산업과 관련된 가장 익숙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실제로 산업혁명과 산업공학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예전에는 인간의 노동력들이 투입이 되었던 작업들을 점차 기계들이 대체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어떤 제조의 효율과 생산의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공학은 이 인간의 노동력이 기계로 대체되면서 이 기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바로 이 산업공학의 가장 초기의 고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공학은 일단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 또는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지식과 기법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기업들의 경영진의 산업공학 출신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고 하는 IT 대기업의 현재 최고 경영자는 팀 쿡이죠. 팀 쿡 역시 산업공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IT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서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 산업공학 전공자들이 이런 기업들의 경영진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학생들이 이제 학과를 선택하거나 학교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런데 통계적으로도 보면 산업공학은 가장 폭넓은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고 취업률 또한 높으며 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연봉이 가장 높은 공학 분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직장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제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산업공학이 강세를 보였던 제조업, 물류업뿐만 아니라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IT 기업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요즘에는 많은 학생들이 창업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산업공학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산업공학은 학제 간 융합 학문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어떤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해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산업공학은 컴퓨터공학이나 수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나 기법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경영학적 기법들을 차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디자인 분야에서 나와 있는 기법들과 결과물들을
또는 디자인 분야에서 활용되는 지식들을 우리가 응용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산업공학이 다루는 대상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전통적으로 산업공학이 다루어왔던 제조, 물류 산업에도 그 적용 대상이 포함되고 있고, 심지어는 의료 분야나 금융 분야에서도 산업공학은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대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 산업공학은 학제 간 융합학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산업공학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시스템 경영공학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산업공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부경대학교에서는 이 산업공학을 저희 학부인 시스템경영공학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부경대학교의 명칭은 이제 시스템경영공학부인데 왜 이 명칭이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사전적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시스템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거나 상호 의존해서 하나의 복잡하게 얽힌 통일된 집합체를 이루게 되었을 때 그 집합체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여러 개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집합체를 만든다는 것이죠. 예를 몇 가지 살펴볼 건데, 태양계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우리가 살펴보면 솔라 시스템이라고 불리웁니다. 여기도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럼 태양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 태양계에는 지구도 있고 달도 있고 태양도 있고 수성도 있고 목성도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전이나 아니면 중력과 같은 자연 현상들을 관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시스템의 예시는 시스템 에어컨이죠.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외기도 있고 리모컨도 있고 또 실내에서 사용하는 실내기도 있습니다. 면역 체계 역시 영어로 살펴보면 이뮨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면역 체계 역시 여러 가지 세포들과 신체 기관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하나의 면역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를 쓰고 있고, 애플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매킨토시나 iOS, 구글 제품들은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체제 역시 오퍼레이팅 시스템 또는 OS라고 불리우는 하나의 일종의 시스템이고,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용자의 어떤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스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습니다. 먼저 차이점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면역체계라든지 태양계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시스템들입니다. 또 반면에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나 시스템 에어컨 이런 것들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또는 어떤 사람의 수요와 필요에 따라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달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까의 그 사전적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시스템이 정의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많은 시스템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가 있게 되는데, 즉 다시 말해서 그 물건이나 어떤 제품의 이름에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도 있죠. 핸드폰은 통화라고 하는 기능, 아니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능, 카메라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해주는 하나의 시스템이고, 그 안에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죠. 예를 들어 부품들도 있을 거고 충전기도 있을 거고 여러 구성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냉장고와 같은 가전기기들도 대부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범주에 이제 속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죠. 자동차가
휘발유를 기반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든 아니면 전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동차이든 간에 전부 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이 시스템의 일부로 활용되거나 일부로 정의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방 시스템에서의 군인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구성 요소죠. 이렇게 인간이 포함된 인간이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보여지는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들은 대부분 물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물리적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시스템들이었는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현실에 존재하진 않지만 가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게임이죠. 게임이라고 하는 시스템 내부에는 캐릭터도 있고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구축되어 있는데, 사실 이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과는 다른 개념이죠. 또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상의 어떤 훈련 환경 역시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도 역시 가상의 시스템입니다. 또 시스템 중에서는 어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 시스템도 있고 의료 시스템도 있고,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가상화폐 시스템도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시스템들은 그럼 핸드폰, 냉장고,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훨씬 더 큰 규모의 국방 시스템이나 의료 시스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과연 시스템 경영 공학부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스템은 무엇일까? 정말 이 모든 시스템을 다 다루고자 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시스템 경영 공학부는 보통 산업 시스템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산업들이 있죠. 철도 산업도 있고 항공 산업도 있고 제조 산업, 물류 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러한 산업들은 이 산업에서 소비자를 위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해 주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시스템도 있죠. 호텔 브랜드들 아니면 요식업 관련 브랜드들도 하나의 산업을 구축하고 있고,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린 금융 시스템이나 가상화폐 시스템도 결국 산업 시스템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스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그럼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시스템 경영공학에서 경영공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경영공학에서 경영공학의 의미는 결국 시스템의 특징을 분석하고 시스템의 움직임을 분석을 해서 그 시스템이 조금 더 잘 작동하도록,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스템은 어떤 동적 움직임을 갖게 되고 자원을 활용하고 자원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최적화시키는지에 따라서 최종 결과물, 즉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양과 품질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학부에서는 하나의 시스템을 볼 때 그 시스템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어떠한 형태로 상호작용하고 있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그 안에서 어떤 움직임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떠한 흐름과 어떠한 프로세스로 움직이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공학 분야가 어떤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거나 개발하고 또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 산업공학 또는 시스템 경영공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은 주어진 하나의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하도록 관리해주고 지원해주는 부분을 공부하고 고민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산업공학이라고 하는 것의 이 역할은 어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 산업공학의 시스템적인 어떤 접근 방법과 사고방식 때문에 산업공학을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는 학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의 공통점은 바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복잡하게 얽힌 하나의 집합체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관리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산업공학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졸업생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저희 학부, 시스템경영공학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교과목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공학의 특징 중 하나가 학제 간 융합학문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교과목들을 통해서 우리는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것들, 수학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경영학과 관련된 것들, 즉 다양한 분야의 방법론, 지식, 그리고 기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중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시스템경영공학부의 가장 대표적인 과목 중 하나가 바로 이 경영과학이라고 하는 교과목입니다. 이 경영과학은 시스템의 최적화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고 이론적인 기법들과 방법론들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물류 시스템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물류 시스템에서 과연 어떠한 경로로 차량들이 움직여야지만 우리에게 할당된 모든 작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완료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경영과학에서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예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있는 예제는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의 위치를 관점으로,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경로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경로 중에서 어떤 것이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또는 거리적으로 최적인지를 판단을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숨어 있는 바로 이 문제 역시도 경영과학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대표 교과목 중 하나가 확률 모형입니다. 확률 모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경영과학이 조금 확정적인 상황에서의 최적화를 다룬다면 확률 및 모형에서는 어떤 불확실성과 확률적인 요소들, 확률적인 환경이 주어졌을 때의 최적화 기법들이나 분석 기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최근에 이 확률 모형과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하나의 예제가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바로 몬티올 문제라고 하는 하나의 예제인데 이 몬티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각보다 꽤 어려운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이 몬티올의 상황과 그 상황에서의 가장 최적의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개념과 그 전략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한 시청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시스템경영공학부에서 배우는 이런 확률 모형 관련 교과목들에서는 이러한 예제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케이스들을 다루게 되며 이것들이 수학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센서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고 통신 기술들 그리고 저장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대량의 데이터들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는 그거를 저장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빅데이터 관련 교과목들에서는 이러한 대량의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가공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가 가용해지면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특히 우리 시스템경영공학부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받거나 의사결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이나 일상생활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들을 어떻게 하면 추출해낼 수 있을까를 배우는 게 바로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 교과목들에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사진 형태의 데이터가 주어졌다라고 보면 이 사진 속에서 과연 몇 개의 자동차가 있고 이 사진 속에서 도로와 건물들은 어떠한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하고 파악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알고리즘 자체는 바로 조금 전 말씀드린 데이터 사이언스의 가장 대표적인 결과물로 볼 수 있다는 거겠죠. 또는 어떤 산업에서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어떤 사고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고들이 실제로 발생하기 이전에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이 사고가 언제쯤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게 되죠. 이거 역시도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한 가장 대표적인 산업공학의 응용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들 아시는 알파고 역시 데이터 사이언스 또는 인공지능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계학습이나 딥러닝과 같은 이런 인공지능의 기반 기술들,
기반 지식들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과목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 저희 학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분야가 바로 프로그래밍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IT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아마존, 애플, 그리고 구글을 가지고 있는 알파벳도 있습니다. 이렇게 IT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결국 프로그래밍 역량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에 대한 어떤 채용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 때문에 오늘날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역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과 같은 IT 기업들 또는 플랫폼 기업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춘 어떤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부에서는 전통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교과목부터 시작해서 어떤 모바일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언어들까지도 골고루 가르치는 그런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 분야와 물류 분야는 산업공학의 어떤 전통 응용 분야이기도 하며, 또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 산업과 물류 산업이 전체 국민의 GDP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과거부터 인식이 되어 왔었죠. 우리 학부에서 배우는 이 제조 관련 또는 생산 관련 교과목들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제조 과정 또는 생산 과정 그리고 이 물류 과정을 더 똑똑하고 더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산 관련 또는 운영 관련 관리 기법들은 결국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 지식들이기 때문에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운영관리와 생산관리 관련 지식들이나 기법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스템경영공학부에서는 인간공학과 관련된 교과목들도 다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교과목들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용자가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또는 어떤 특정 환경에서 어떤 작업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하면은 그 작업자가 더 안전한 상황에서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우리가 전자기기를 다룰 때 결국 사용자와 전자기기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디자인되어야 사용자가 심미적인 만족감을 느낌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이 외에도 통계, 품질공학, 기술경영, 금융공학 등 정말 다양한 교과목들을 저희 시스템경영공학부의 커리큘럼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배움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어떤 수학이나 경영,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컴퓨터 공학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기법들을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이 네 번째 챕터부터는 이제 이유신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템경영공학부 이유신입니다. 앞서 유태성 교수님께서 시스템이란 무엇인지, 또 시스템 공학이란 무엇인지, 또 시스템 공학 안에서 어떠한 세부 학문들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부터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혁신적 시스템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러한 시스템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핵심 기반 기술들이 존재를 하며, 이러한 기술과 관련해서 시스템 경영공학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가장 먼저 소개드릴 혁신적 시스템은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IC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였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 혁신적 시스템이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인데요. 이 팩토리, 공장이라는 것은 어떤 원자재를 가공을 해서 어떠한 가치를 갖는 제품을 생산해내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품의 생산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스템들이 인간의 어떤 조작이나 감독 하에서 일련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스마트 팩토리는 인간이 수행해야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생산과 관련된 환경 정보를 감지한다든지, 아니면 감지된 정보에 의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이 시스템의 어떠한 작업을 수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인간이 수행해야 하는 작업 같은 것들을 자동화함으로써 최소의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의 제품을 생산하는 진화된 공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떤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여러 가지 제품의 생산이나 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똑똑한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소개드릴 시스템은 스마트 모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이 스마트 팩토리가 똑똑한 공장이었다면 이 스마트 모빌리티는 똑똑한 이동수단 체계 또는 똑똑한 교통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통 시스템이라 하면 어떤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이동하고자 하는 여러 개체들이 존재하는 시스템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에는 이런 이동 수단들이 이동하는 것을 제약하는 뭐 교통 체계라든지 뭐 도로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호 체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포함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이 스마트 모빌리티는 첨단 ICT 혁신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각각의 어떤 이동 수단들이 자신의 목적지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교통 서비스를 이 사람들에게 맞춤화되어서 제공하는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테슬라 같은 기업에서 출시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각의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에 센서 같은 것들이 부착되어 있고 컴퓨터 시스템들이 부착이 되어 있어서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자율주행이 일어나게 되지만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가 구축이 된다면 서로 이 차량들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서로 또 정보를 송수신함으로써 보다 유기적으로 이런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시스템은 이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자기 출현한 어떤 혁신적인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존재를 했지만 최근에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인데요.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에 대한 기본을 살펴보면 이 기차역의 승강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강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뭐 물건이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살 수 있는 편의 시설들이 존재하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승강장에서는 어떠한 마케팅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없이 서로 어떤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거래를 통해서 가치가 생산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승강장처럼 이 서비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원하는 가치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이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ICT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고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화됨에 따라서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 형태의 이제 플랫폼들이 크게 성장을 거두었는데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뭐 아마존 같은 어떤 쇼핑 플랫폼이나 뭐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것들도 역시 어떤 사용자들이 직접 자신의 어떤 글이나 뭐 소비자 제품 이러한 것들을 올리고 그것을 마찬가지로 사용자들이 소비하는 그러한 형태의 플랫폼이 강력하게 이제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메타버스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메타버스는 여러분들도 최근에 뭐 TV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익히 이제 들어봤을 법한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이제 어원을 살펴보면 이제 가상, 뭐 초월을 의미하는 이제 메타라는 단어와 그리고 이 우주, 세계를 뜻하는 이제 유니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바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뭐 수행하는 활동들, 뭐 사회, 경제, 문화적인 활동들 이러한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가상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즉 현실의 세계와는 어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또 하나의 어떤 다른 세계인 것이죠. 이러한 시류에 발맞추어서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메타로 사명을 바꾸기도 이제 시도를 하였었죠.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벌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비대면의 어떤 확산 추세가 일어남에 따라서 이러한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이런 메타버스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급속하게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드린 여러 가지 혁신적 시스템들,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메타버스 이러한 시스템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들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시스템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뭐 사회적 요인이나
뭐 시대적 배경,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시스템들의 어떤 발전이나 출현을 가능하게 한 기술적인 어떤 그러한 요소들의 발전이 크게 영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서 뭐 빅데이터라든지 가상현실, 디지털 트윈, 뭐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3D 프린팅, 클라우드 뭐 이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어떤 대표되는 중요한 핵심 기술일 것입니다. 해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대표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를 활용해서 시스템 경영과학은 어떠한 이제 시스템 구축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제 기술은 사물 인터넷인데요. 이 사물 인터넷이라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사물들의 다른 어떤 사물과 데이터를 송순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장착을 해서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작게는 뭐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뭐 스마트 전구라든지 뭐 스마트 냉장고 이러한 것들도 이제 IoT 기술이 접목이 된 것이고요. 또 앞서 설명드렸던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모빌리티의 구축에 있어서도 굉장히 크게 역할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원격으로 어떤 기기를 대상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사물 인터넷 기기의 어떤 진정한 의의는 그 너머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실세계에서 관측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유롭게 이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기존에 어떤 수집할 수 없었던 또는 수집하기에 굉장히 비용이 부담돼서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기업의 운영 관점에서 시스템의 운영 관점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런 판단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 경영공학에서는 이런 사물 인터넷 기술과 관련해서 크게 다음과 같은 이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스템 운영 차원에서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기들이 필요할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아니면 이렇게 기기들이 정해졌으면 어느 곳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야 할까? 이러한 고민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제 시스템 경영공학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IoT 기기들로부터 발생되는 실시간으로 다량으로 발생되는 이런 정보들을 올바르게 처리하고 가공함으로써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도 이 시스템 경영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술은 이제 빅데이터입니다. 앞서 유태성 교수님께서도 간략하게 이제 언급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이 빅데이터라 이제 기존에 존재하던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도구의 역량, 뭐 수집이라든지 데이터의 분석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넘어서는 아주 큰 크기의 어떤 데이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빅데이터의 어떤 예시로는 여러 가지 웹상이나 어떤 앱상에 존재하는 리뷰, 뭐 포스트들 이런 데 존재하는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들이나 이미지 형태의 데이터들의 모음이 어떤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이제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장기가 이제 수집되게 되면 그 역시 어떤 빅데이터를 형성하게 되겠죠. 해서 이러한 빅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이제 속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규모가 굉장히 크고 또한 이 데이터의 생성 속도가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빅데이터가 포함하는 데이터의 유형들이 매우 다양하며 또 그 속에 어떤 잠재된 가치를 지닌다는 특성을 갖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의 규모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어떤 부정확한 데이터들도 많이 포함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데이터의 크기 차원에서의 어떤 빅데이터 정의뿐만 아니라 이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러한 큰 크기의 데이터와 관계되어서 뭐 분석이라든지 수집이라든지 아니면 시각화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기술 및 도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도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잠재된 가치가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어떤 대규모 데이터를 보관하고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네, 이러한 빅데이터 기술과 관련해서 시스템 경영공학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데이터 속에 존재하는 어떤 잠재된 가치를 찾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 경영공학에서 배우는 뭐 데이터 바이닝 분석 기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합리적으로 어떤 기업의 운영이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근거로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이제 기술은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이 어떤 컴퓨터나 시스템이 사람과 유사한 지능을 가질 수 있도록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능력, 뭐 학습 능력이라든지 추론 능력이라든지 지각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능력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제 실현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뭐 살펴볼 수 있는 인공지능의 예시로는 뭐 여러 가지 사진 앱에서 어떤 얼굴을 인식해서 꾸며주는 뭐 그러한 효과 같은 경우도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도입된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앞서 설명드린 이제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이 자동차 운전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만이 고유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한 과업인데 이러한 과업을 대신해주는 이 자율주행 기술 역시 이런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 이런 인간을 능가한 고급 판단이나 또 복잡한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고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이제 학습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거 인공지능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과 대응되도록 어떤 다량의 어떤 데이터를 필요로 해서 그것을 학습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이런 지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따라서 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라는 기술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서 시스템 경영공학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런 인공지능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어떠한 알고리즘을 선택해야지 어떤 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고 구현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러한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술은 이제 클라우드 기술입니다. 구름과 같이 이제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어떤 컴퓨팅 자원을 빌려와서 쓴다는 데서 그 어원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익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런 클라우드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로는 뭐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그러한 서비스들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다 정확히는 이 클라우드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랑 이제 스토리지, 뭐 플랫폼 이런 것과 같은 여러 가지 ICT 자원을 이제 데이터 센터에 설치한 후에 이것을 개별 이용자들이 원하는 만큼 이제 가상으로 이제 분리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하는 이제 서비스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다량의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고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해야 하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최신의 ICT 자원을 보유하는 것이 기업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클라우드 기술은 최신의 ICT 자원을 유연하게 이제 조절해 가면서 이제 대여해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ICT 자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기술과 관련해서 시스템 경영공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시스템에 또는 기존의 시스템에 필요한 ICT 자원 중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이제 클라우드 이 컴퓨팅을 이용해서 대여해서 쓰는 것이 좋을지 이러한 것들을 어떤 기업의 운영 측면이나 비용적 측면에서 이런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이런 시스템 경영공학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시스템 경영공학이 직접적으로 이제 기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술은 이제 가상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이란 인공적인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인체의 오감을 자극함으로써 실제와 같이 가상의 것을 체험하게 해주는 이제 기술을 의미합니다. 해서 우리가 뭐 오큘러스나 바이브 같은 이제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안경 형태의 어떤 디스플레이를 머리에 착용을 하고 여러 가지 뭐 몰입감 있는 영상이나 어떤 게임 같은 것들을 즐기는 게 이런 가상현실이 적용된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가상현실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제 증강현실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실 세계에 가상의 정보를 이제 덧입혀서 보다 어떤 경험을 증강시키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유행했던 이런 포켓몬 고 같은 어떤 게임이나 아니면 자동차의 어떤 윈드실드에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어떤 서비스 제품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정리하면 어떤 현실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와 가상의 이제 세계가 존재할 때 어느 쪽에 이제 가까운 기술이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증강현실이다, 가상현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지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실제로는 얻기 힘든 또는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이나 환경 등을 이제 구현함으로써 어떤 기존에는 제공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이제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이 시스템 경영공학이 하고 있는 역할은 이 사용자들이 보다 어떤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서 제공되는 컨텐츠들에 몰입하고 또 안전하고 유용하게 어떤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설계 지침을 제안하는데 이 시스템 경영공학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기술은 이제 블록체인인데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내에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어떤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기록하고 보관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뭐 암호화폐 같은 것들이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의 어떤 기관이 이런 거래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필요했는데 이러한 기관을 불필요해지면서도 어떤 공인된 제3자가 없이도 기록의 어떤 무결성이나 보안, 뭐 신뢰성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서 이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어떤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데이터 보안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 시스템 경영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3D 프린팅 기술인데요. 우리가 프린팅이란 어떤 글자나 이미지 형태의 어떤 2D, 2차원 형태의 결과물을 이제 출력해내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개념에서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서 또 출력의 결과물에 높이라는 차원이 존재하는, 즉 3차원의 어떤 입체물을 제조할 수 있는 이 기술이 바로 3D 프린팅입니다. 또 보다 정확히는 어떤 분말이나 액체, 어떤 고체 형태의 원재료의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한 층씩 쌓아 올려서 이 3차원 형태의 입체물을 제조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3차원 형태의 입체물입니다. 이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보다 어떤 규모의 경제를 이용해서 조금 더 대량 생산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기계,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의 설비라든지 세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정 절차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형태로 고정시키게 되는데요. 따라서 어떤 제품을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이 어려워지고 또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3D 프린팅 기술은 이러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이 3D 프린팅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면만 바꿔주게 되면 자유롭게 어떤 다른 어떤 세팅이나 어떤 절차를 바꿀 필요 없이 다양한 형태의 형상을 갖는 그런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이러한 3D 프린팅 기술과 관련해서 이제 시스템 경영공학에서는 이러한 3D 프린팅 기술을 스마트 팩토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즉 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활용해 이제 효율적으로 어떤 개인 맞춤형의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체계와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시스템 경영공학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기술은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인데요.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물리적 자산이나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를 이제 소프트웨어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제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는 현실 세계와는 이제 독립적인 이제 가상의 세계에 현실에 존재하는 시스템과는 별개의 어떤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면 이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존재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모사하고 모방해서 가상 공간에 구축하는 기술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서 뭐 대표적으로는 어떤 기업의 이런 제조 공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설비나 이런 제품 제조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가상의 공간에 구축하는 것 또는 더 넓게는 이런 도시 자체의 어떤 구축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그대로 모사해서 이제 가상 공간에 구축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디지털 트윈 기술과 함께 뭐 IoT 기술, 또 빅데이터 기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접목이 되게 되면 현실에 있는 시스템과 가상 공간에 있는 시스템을 서로 이제 동기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즉 현실의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가상 공간에 있는 시스템에 변화가 생기고 또 가상 공간에 있는 시스템에 변화를 주게 되면 현실에 있는 시스템에 변화를 주게 되는 그러한 것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런 동기화가 가능해지면 보다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 기술과 관련해서 시스템 경영공학은 현실의 시스템을 이제 가상 공간에 구축할 때 이 공간에 표현되어야 할 이런 시스템 요소에 대해서 정의하는 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모사해서 자질구레한 부분까지 이제 가상 공간에 구축하는 것은 매우 불필요한 작업일 수 있기 때문이겠죠. 또한 이렇게 가상 공간에 구축된 시스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해서 이런 현실에 있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사항은 무엇이 있을지 어떤 발굴하는 역할을 이제 시스템 경영공학이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새롭게 출현된 여러 가지 혁신적 시스템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고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핵심 기반 기술들 그리고 그 속에서 시스템 경영공학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 부경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부는 어떠한 곳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경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부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산업공학에서 다루는 세부 학문인 뭐 생산관리, 품질공학, 최적화, 통계, 기술경영, 인간공학과 같은 과목과 관련된 어떤 전공 과목들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요하다고 이제 판단되는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러한 것 같은 과목들도 또한 전공 지식을 깊이 배울 수 있는 어떤 강의들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강의들을 저희 시스템 경영학부에서는 관련 어떤 연구 경험이 많고 또한 관련 어떤 산업체 근무 경험이 있는 분들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보다 어떤 깊이 있고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과목들을 통해서 저희 부경대학교 시스템경영학부에서는 학생들이 시스템적 사고 능력, 뭐 빅데이터 처리 능력, 뭐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 뭐 수리적인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능력들을 배양시키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학부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이제 두 개의 트랙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산업경영공학 전공에서는 이 제조 시스템 혁신 능력을 키우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전공 과목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개설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제 시스템 최적화 전문가나 스마트 제조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술 데이터 공학 전공에서는 이런 기술 서비스 혁신 능력, 인간 중심 혁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전공 과목들을 통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기술 경영 혁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경영과학부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세부 학문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원 진학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저희 부경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부에서는 이제 산업 및 데이터공학과라는 이제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 및 데이터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학교 이제 산업공학과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 과정인 이 산업데이터공학 전공과 공동학위제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보다 이제 수준 높은 강의를 이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이 산업 및 데이터공학과에 이제 입학해서 공부를 마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산업 데이터공학 융합 전공으로서 양 학교에 이제 학위를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경영과 안에서 이제 기술 경영에 특화돼서 이제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원 과정이 이제 존재하는데요. 바로 이 기술 경영 전문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경영 전문 대학원에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뉘어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여러 이제 지도 교수님들의 지도하에 연구 경험을 통해 수행을 함으로써 이제 어떤 수출 주도 기업의 어떤 중견 관리자나 뭐 기술 기획 평가 전문가, 뭐 창업 또는 뭐 사업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라든지 어떤 데이터 분석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저희 시스템 경영학부라든지 대학원 과정을 이제 마침으로써 이제 산업공학, 시스템 경영을 전공한 학생들은 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필요한 인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여러 이제 글로벌 기업의 어떤 CEO들이 이제 산업공학 출신이었던 것들처럼 국내에 이러한 뭐 LG전자라든지 뭐 삼성전자, 또 KT 이런 여러 제조기업이나 IT 기업의 리더들도 이런 산업공학 출신들이 많이 이제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이제 미루어 봤을 때 앞서 이제 취업률도 높았다는 사실도 함께 이제 미루어 보았을 때 어떤 현장에서 이런 기업에서 굉장히 산업공학 출신들의 인재들이 환영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보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의 진로는 뭐 이러한 LG CNS나 뭐 보스턴 컨설팅 그룹 이런 것 같은 어떤 컨설팅 회사나 또 뭐 두나무, 뭐 현대카드 같은 뭐 이런 금융 기업들 또 뭐 SK 하이닉스 같은 뭐 제조 기업이라든지 뭐 원스토어 같은 IT 기업 이러한 곳에서 이제 다양한 직무를 이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제조 기업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품질 관리라든지 생산 경영, 정보 시스템 개발, 경영 혁신, 뭐 시스템 통합 이런 것 같은 직무를 담당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IT 기업에서 여러 가지 뭐 서비스를 뭐 기획하고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마케팅하는 또 뭐 마찬가지로 어떤 금융기업이나 컨설팅 기업에서 이런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시스템 경영 전공자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유태기선 교수님과 함께 시스템이란 무엇인지 또 시스템 경영공학이란 무엇인지 시스템 경영공학에서는 어떠한 세부 학문들을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대두되는 핫한 어떤 그런 혁신적 시스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반 기술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핵심 기반 기술들과 함께 시스템 경영공학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부경대학교 이제 시스템 경영공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학사과정과 대학원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산업공학 또 이 시스템 경영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어떠한 분야로 이제 진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해서 어떤 학부라든지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또 그것을 넘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학생분들께 이 산업공학, 시스템 경영공학이라는 데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셨으면 이제 좋겠고요. 또한 저희 부경대학교 시스템 경영공학부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